너무 열받게, 너무 얄밉게 잘한다. 나 이제 늘 말씀드리죠. 축구 얄밉게 하는 선수들이 잘하는 거라고. 제 기준에선 그렇거든요. 와, 오늘 오랄리 너무 얄밉게 잘하는데? 너무 얄밉게 잘하는데? 베실바 전성기급으로 얄밉게 잘하는데? 계속? 자, 라인업이 나왔습니다. 돈나룸마 골키퍼에 오랄리, 게히, 후사노프, 누네스 이렇게 이제 수비 라인을 구성해서 나왔고요. 로드리, 베실바, 도쿠쉐르키, 세메뇨 그리고 홀란드 이렇게 이제 특별한 변화 없이 지금 현재 맨시티가 꺼낼 수 있는, 펩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합이다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베스트 11 라인업이요. 불안 요소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센터백 백업이 없어요. 스톤스, 디아스 그리고 그바르디올까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라서 그 센터백 백업이 아케 한 명 있거든요. 이제 주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센터백 백업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경기가 과열돼서 이 선수들 중에 한 명이라도 부상을 당하게 된다면은 이러면은 조금 사고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약간 이런 우려가 좀 생기긴 하는데 사실은 지금 아스날 상황을 생각해보면은 이 정도는 진짜 유난 떠는 거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아스날은 사카도 나오지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뭐 팀버, 칼라피오리 주전에서 3명이나 지금 출전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사실은 뭐 이렇게 센터백 백업 문제 때문에 부상 문제 때문에 약간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약간 상대팀을 존중하지 않는 발언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전 상황에서 전반 16분에 셰르키가 거의 메시를 연상케 하는 기가 막힌 왼발 터치 2번으로 상대 수비수들을 벗겨낸 뒤에 오른발로 샷을 성공시키는 걸 보고 메르키 이제 너무 흥분을 해서 형님들도 채팅으로 막 메르키 하고 있는데 이 여운이 가시질 않아서 2분 3분 동안 계속 메르키 하고 있는데 이거 메르키를 외치고 있는 와중에 실점을 해버려서 실점 상황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그지? 리플레이를 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이거 뭐지? 일단은 실점 상황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누네스는 대체 왜 돈나룸마에게 스로인을 해줬을까? 그 사이에 선수가 없었던 게 아닌데 요거 약간 좀 아쉽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오롯이 누네스에게 이제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돈나룸마의 그 볼터치도 매우 미흡했 던 관계로 이 부분에서의 비판은 또 이제 자유로울 순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내내 돈나룸마의 볼 플레잉으로 인해서 실점을 기록하진 않았다. 따라서 이 선수의 볼 플레잉을 우리가 너무 고깝게 볼 필요는 없다. 너무 우리가 이 선수의 볼 플레잉을 너무 낮춰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유일한 실책이 시즌 중에 가장 중요한 이번 경기에서 발생했다는 게 어떻게 운대가 안 맞으려고 어떻게 또 이렇게 운대가 안 맞나 싶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렇게 시즌 중에 중요한 경기에서 볼 플레잉 미스가 나오면서 실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누네스에게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고 돈나룸마에게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이거는 좀 갈릴 것 같습니다. 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거는 누구 잘못이다. 제 생각에는 아마 돈나룸마의 미흡한 그 볼 플레잉에 조금 더 이제 비판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애매했어요. 낙하 지점도 되게 애매했어. 굴절에서 볼이 튀어서 올라온 지점이 되게 애매했었기 때문에 터치를 안일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제 생각에는 에데르송이었어도 실수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기는 해요. 낙하 지점이 좀 너무 애매했었으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돈나룸마의 볼 플레잉이 너무 미흡했다. 너무 안일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의 상황에서 홀란드가 굉장히 세메뇨에게 좋은 찬스를 줬었죠. 오픈 찬스를 만들어줬는데 세메뇨가 스프린트를 치다가 이제 혼자 미끄러져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세메뇨가 오늘 폼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크로스도 거의 워커를 연상케 하는 크로스를 올리질 않나, 포지셔닝 굉장히 애매하게 가져가질 않나, 수비 가담도 좀 잘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후반이 시작됐을 때 교체가 된다면은 세메뇨가 제일 먼저 교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세메뇨가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했었다면은 추가골을 좀 성공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아쉬움도 조금 들기는 해요. 그 정도로 맨시티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고 상대 팀 같은 경우에도 뭐 압박이 좋았죠. 전방 압박 자체도 뭐 나쁘지 않았었고 지금 아스날도 매우 많은 찬스를 얻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오픈 플레이에서 실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역시나 게이와 후선호프의 퍼포먼스가 너무 돋보였고 그리고 이 간격 조절을 로드리가 매우 훌륭하게 잘해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게이 맨투맨 마크 너무 심플하고 콤팩트하게 너무 잘해줬고 후선호프도 굉장히 본인의 좋은 스프린트 능력을 활용해서 굉장히 멋진 수비 퍼포먼스를 보여줬었죠. 이 조합이 저는 진짜 제일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 근래에 본 맨시티 수비 조합 중에 가장 좋은 조합은 역시나 게이 후선호프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물론 이제 디아스 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이 추갈모 새끼는 또 뭔 개소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밸런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무튼 오늘 도쿠가 모스케라를 굉장히 손쉽게 요리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36분에 모스케라 선수는 옐로우 카드를 받기도 했어요. 도쿠처럼 발재간이 좋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파울로 끊는 방식으로 이제 수비를 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반전에 도쿠의 매치업 상대가 옐로우 카드를 받았다는 거는 후반전에 조금 소극적으로 수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기반이 갖추어졌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따라서 모스케라 선수가 오롯이 도쿠를 풀 집중하고 막아설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쿠 쪽으로 공을 좀 많이 몰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스케라가 베나이트랑 교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요즘에 또 베나이트의 퍼포먼스가 별로 좋지 않은 관계로 맨시티에게는 그러한 교체 카드도 사실은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지 간에 왼쪽 공격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작용을 했는데, 이거는 첼시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첼시전 때도 사실 도쿠는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죠. 세메뇨 잘 안 풀리니까 세메뇨를 도와주기 위해서 뭐 베실바, 셰르키, 뭐 누네스, 뭐 로드리까지 정말 많은 선수들이 세메뇨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이와는 반대로 도쿠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죠. 첼시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첼시전에서의 후반전은 오른쪽에서 유의미한 결과물들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기도 일단 도쿠는 도쿠대로 혼자서 알아서 잘하는 선수니까 지금 전반전에 했었던 것처럼 이 오른쪽에서 이제 선수들이 좀 구조적으로 좀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셰르키가 어시스트를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왜냐면은 선제 득점이 너무 멋있었거든. 메르키였거든 진짜. 이 메르키 퍼포먼스가 헤드라인에 실리기 위해서는 어시스트를 하나 더 기록해야 된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전반전은 뭐 전체적으로는 막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않았지만은 일단은 뭐 무승부니까, 그리고 요즘 맨시티는 후반전에서의 경기력이 매우 좋으니까 조금 기대 섞인 시선으로 후반전까지 본 뒤에 퍼포먼스 평가 종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쳤다 씨. 오늘 승리의 1등 공신은, 저는 숨도 안 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1등 공신은 메르키였다. 그리고 돈나루마 실수가 있었지만 똔똔했죠. 세이브를 한 2차례 정도 해내면서 똔똔 쳤습니다. 우리 돈나루마 이름값 했죠. 똔똔. 도쿠도 제 역할 했습니다. 제 역할 했고요. 세메뇨 자체는 솔직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사실은 세메뇨를 좀 빠르게 교체를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입중계 하면서도 내내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시스템적으로는 문제가 없었거든. 그냥 순수 세메뇨 혼자만 못했었던 거였으니까 말이죠. 포든이라든지 마르무시, 사비뉴 이런 선수들을 내보냈을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이제 구조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였던 상황에서 이렇게 구조를 바꿀 필요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냥 세메뇨가 못했던 거지. 팀이 못했던 건 아니었잖아.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세메뇨가 이번 경기에서 해줬었던 역할을 대체해서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현재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교체를 늦게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불만은 없는데, 와 근데 아스날 진짜 말이 안 되는 팀이었습니다. 진짜 강력한 팀이기는 해요. 이기기 너무 어려운 팀이기도 했고 정말 위험했죠. 사실은 이번 경기 결과가 바뀌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정도로 아스날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비춰줬었던 이미지 그리고 그런 경기들과는 다르게 오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전방 압박을 통해서 득점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라도 우리가 압박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얘네 실수 한 번 더 할지도 모른다. 왜 골키퍼가 돈나룸마니까 라고 생각해서 전방 압박을 이제 경기 끝날 때까지 계속 걸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판단 덕분에 아스날은 간격이 어그러지면서 맨시티 선수들이 이제 그 상대 아스날의 박스 안으로 진입하는 게 보다 더 수월해지기도 했었고, 뭐 물론 이거는 리스크가 매우 있죠. 맨시티 입장에서도 위기 다음에 기회를 잡았었던 거니까 위기를 모면을 해야 이제 맨시티도 찬스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약간 좀 수동적인 방식으로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홀란드가 이제 차이를 만들어줬고 그 덕분에 맨시티는 이길 수 있게 됐다. 그냥 뭐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스날도 못했던 경기가 아니었으니까요.
뭐 물론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서 보면은 아스날 팬분들 입장에서는 특정 선수가 뭐 어느 정도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서도 저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팽팽한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너무 좋은 경기였는데 좀 재수없죠. 송인군자처럼 이겼으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지. 사실은 졌으면은 저 내일 방송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였을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맨시티와 아스날의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고요. 아스날보다 한 경기를 덜 치룬 상황이라는 거예요. 덜 치룬 한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맨시티가 승리로 가져간다면은 당연하게도 이제 승점 동률이다라고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크리스탈 팰리스전이 5월 달에 예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점 3점 차이는 이제 그 크리스탈 팰리스 전이 치러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 유지는 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는 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기세를 계속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기세가 너무 좋습니다. 되게 공교롭게도 아스날전을 시작으로 아스날과의 카라바오컵 결승전을 시작으로 리버풀, 첼시, 아스날 이 팀컬러 이번 시즌 팀컬러 확실하죠. 강강약약 강팀들만 지금 4팀을 연속해서 이제 잡아내면서 4연승을 기록했다는 이 점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아우 진짜 말이 안 됩니다. 4월에 펩시티는요 지금 현재 33전 30승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4월에 맨시티는 적어도 프리미어리그에서만큼은 지지 않는 팀이다. 고작 3번밖에 안 졌습니다. 지난 10년간. 펩은요 4월 달에 지난 시즌에도 4월 달에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4월도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맨시티의 4월은 역시나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전후반 퍼포먼스 평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뭐 야구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봄대 이야기가 있잖아요. 롯데 팬분들도 이제 이 봄의 기세가 좀 끝까지 유지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약간 불만들이 있으신데 맨시티도 봄시티예요, 봄시티. 예, 사실은 솔직히 좀 TMI인데 맨시티가 봄시티고 해서 사실은 원래 하늘색이었거든요. 배경화면이 노란색으로 바꿨어요. 봄시티라 가지고. 예.